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전기차 뉴스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좀 밀린 뉴스로 오늘 말씀드릴까 해요. 뭐 그래봐야 일주일이 됐지만 테슬라의 차량들이 다른 차보다 굉장히 비교 우위에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너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와닿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오토파일럿입니다. 반자율주행 성능. 혹자는 뭐 항상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몇 단계다, 어디보다 딸린다, 그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네, 그거 보면서 딸린다 하는데 지금 양산되고 팔리고 있는 차 중에서는 그냥 베스트입니다. 자동차 채널 있죠? 모트라인 가면은 이걸 비교한 게 있어요, 다른 브랜드랑. 그걸 보면은 왜 반자율주행 성능은 테슬라 미만 X인지 리뷰해봤으니까 뭐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토파일럿입니다. 오토파일럿은 적어도 지금은 옵션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옵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테슬라 차의 기본 옵션으로 달려서 나옵니다. 이 오토파일럿이 이제 오토스티어하고 크루즈가 결합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가는 거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곡선이라든지 속도 앞차, 속도 맞춰서 가주는 거, 이런 게 바로 지금 기본 옵션입니다. 이게 없었으면은 제가 장거리 운전 어떻게 했을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뛰어납니다. 당연히 부족한 면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평가를 해야죠. 여기에다 절대평가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테슬라의 900만원짜리 옵션이라고 막 부르는 것들, 그거는 FSD라고 하는 추가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FSD를 추가하면 뭐 스마트 서먼, 뭐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션을 찍으면은 고속도로에 한해서 뭐 딱 가주는 거, 그리고 뭐 오토파일럿 중에 차선 변경 내는 거, 자동 주차, 이런 것들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900만원의 값어치를 한다고는 솔직히 생각 안 들어가지고 저는 안 넣었습니다. 근데 진짜 배기 FSD는 지금 미국에서 베타 테스트 중입니다. 국내는 아직 안 됩니다, 이것도. 네, 근데 몇 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이것도 국내 오너들이 베타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참 돈도 안 받고 베타 테스트 해줘야 되나? 이런 거면 테슬라가 참 얄밉기도 하고 뭐 기발하기도 하죠. 다들 알아서 해주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FSD 베타 테스트를 직접 해주고 영상도 올려서 또 테슬라 홍보를 이렇게 해주고,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테슬라 좋다고 광고를 해주고 있는 꼴이죠. 이거 왜 테슬라에서 마케팅 조직을 없애버렸는지 뭐 이유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뛰어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다른 회사에다가 라이센싱 할 수도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벤츠나 포르쉐 같이 내연차를 기깔나게 만드는 차들과 협약을 해서 만약에 이 오토파일럿이나 FSD를 집어넣는다고 가정해보면 진짜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진짜 끝판왕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이 생각은 과거에는 일론 머스크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차에다가 이 시스템을 심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일단 이게 심어지려면은 OTA가 가능해야 됩니다. 오토파일럿을 팔아먹는다고 이게 진화가 되지 않는 아주 부분적인 오토파일럿을 팔지는 않을 거예요. 오토파일럿이 왜 좋냐? 뭐 장점 중 하나가 계속 개선이 된다는 게 큰 장점인데, 그게 안 되면은 오토파일럿의 큰 장점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테슬라만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OTA입니다. 그 OTA, Over the Air 무선 업데이트입니다. OTA 하면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간단한 미디어 쪽 관련된 업데이트, 이런 거를 강조를 했으면은 지금의 테슬라의 OTA가 주목받을 리 없습니다. 뭐 내비 OTA는 뭐 현대도 되고 다 돼요, 이런 거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차에 없던 기능을 만들어줄 수 있고, 차의 성능이나 이런 오토파일럿 같은 반자율주행 성능까지 개선을 해주는 주행 시스템까지 OTA가 가능한 곳은 테슬라가 지금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저희 핸드폰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하듯이.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존 내연차 브랜드의 부품의 서플라이 체인 문제라든지, 왜냐면은 부품을 공급할 때 각각의 ECU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보안 쪽이죠. 업데이트로 차의 거동까지 바꿀 수 있는 업데이트 시스템이 만약에 해킹당하면 진짜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죠. 고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핸들을 확 틀면 그게 해킹 아닙니까? 그럼 진짜 사람 죽는 거잖아요. 그 보안 쪽을 해결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 자동차 미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보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OTA가 쉽게 안 되는 이유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근데 OTA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오토파일럿을 팔아먹는다? 이렇게 되면 다른 브랜드의 반자율주행 기능 쪽에 뭐 가까워질 수 있죠. 이런 게 업데이트 되니까 오토파일럿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 항상 센터 가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요. OTA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OTA가 갖춰져야 오토파일럿을 다른 회사 자동차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오토파일럿을 다른 브랜드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된 차에서 갑자기 급발진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상상만 해도 일이 복잡해지죠. 오토파일럿을 써가지고 이 급발진한 거다. 이 책임은 테슬라에 물을 거냐. 진짜 이런 문제들이 살펴보면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냥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심어준다. 그 개념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 진짜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쪽은 뭐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모로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토파일럿을 라이센싱 할 수 있다라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각이 보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결국에는 다른 곳도 OTA를 할 것이다 라고 염두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걸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오토파일럿을 라이센싱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매출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많이 남는 장사입니까? 소프트웨어 비용뿐만 아니라 오토파일럿을 구동하기 위한 카메라, 레이더, 그리고 오토파일럿 컴퓨터 같은 이런 하드웨어까지 싸그리 묶어가지고 팔겠죠. 지금 제 차인 지금 모델 3에 오토파일럿과 FSD를 위한 하드웨어로 지금 카메라만 8개가 달려있고 레이더 1개, 초음파 센서가 12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하드웨어 마진까지 붙여서 판다면 테슬라 입장에선 굉장히 큰 이득이죠. 와, 거기에다가 오토파일럿으로 다니는 차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학습하고 이제 배우고 업데이트를 하겠죠. 계속 개선이 될 겁니다. 작년 2020년에 테슬라 차량 지금 50만 대를 팔았다고 대박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 50만 대 판매량이라는 수치는 전기차 중에서는 대박이지만 실제로 내연차 브랜드들 파는 거에 비교하면은 50만은 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연차들 뭐 폭스바겐 같은 곳에다가 오토파일럿을 낀 거 넣으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데이터 수집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파니까 좋은 거고 데이터 수집해서 업데이트하니까 좋은 거고 서로 윈윈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브랜드랑 협업을 하냐 당연히 안 밝혀졌습니다. 네, 안 밝혀졌고 일론이 폭스바겐 CEO하고 또 아는 사이잖아요. 같이 뭐 만나기도 하고 뭐 ID4는 어떻다, ID3는 어떻다 이렇게 서로 까기도 하고 네, 그래서 기자 생각으로는 폭스바겐이나 뭐 벤츠 이렇게 좀 테슬라와 약간 좀 프렌들리한 곳에 이런 곳이 아닐까 하고 생각은 했는데 폭스바겐이나 벤츠도 나름의 자율주행 쪽을 연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될지는 몰라요. 이 개발하는 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거기도. 근데 확실한 건 현대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오토파일럿이 벤츠에 들어가면 진짜 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진짜 S클래스에 오토파일럿이 들어간다 생각을 해보면 상상만 해도 대박인 것 같습니다. 어떤 브랜드랑 과연 어떤 협업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